자, 안녕하십니까. 문쌤 구본논술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세 번째 시간이고요. 어, 개념학습 5강이에요. 윤대성의 출세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희곡 작품이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을 모티프로 해서 쓰여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일단 희곡 작품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인물, 사건, 배경이 중심이 돼요. 대체적으로 사건과 인물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특수한 경우는 이제 구성이나 소재를 따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 볼 작품은 뭐 그런 면에서는 특별한 부분은 없고요. 주제적인 측면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은 무난하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다룬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쓴 작품이라고 하죠. 여태까지 뭐 수능에서 시나리오나 희곡이 어렵게 나온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무난할 걸로 보여지고요. 내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은근히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목이 출세기인데요. 출세기, 이 출세라고 하는 단어가 중의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중의성이 들어가 있다 하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출세가 나올 출자에 세상 새사니까 세상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옴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품의 그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광부였던 김창호라는 사람이 그 갱도에 갇히거든요. 그랬다가 16일 만에 세상으로 구출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적인 요소를 갖다가 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출세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라던가 명성 같은 게 올라가는 겁니다. 김창호 씨가 나중에 유명 인사가 돼요. 소위 말하는 셀럽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출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 사회적 지위라던가 명성 뭐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세한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이나 해석은 제가 학원에 비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재원생 학생들은 나중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구절 구절마다 자세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작품의 특징 위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은요, 일단 김창호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주요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갱구는 갱의 입구를 말해요. 그래서 갱의 입구가 무너진 현장에서 김창호가 국민과 언론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습니다. 뭐 이런 재난 방송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받으면서 16일 만에 구출이 돼요. 그 바람에 단번에 셀럽으로 올라섭니다. 유명 인사가 되고요. 그래서 각종 방송 프로그램들에 출연도 하고 또 영부인도 만나고 시장도 만나고 그래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법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번 돈이라는 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가족을 등진 채 유흥에 빠지게 되고요. 돈을 모두 탕진하는 그래서 도로 가난한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김창호라는 인물의 성공과 몰락 요걸 다루고 있는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김창호가 이렇게 성공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 홍 기자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이제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출동해가지고 방송을 하거든요. 자, 홍 기자라는 사람이요. 아이고, 미스가 났네요. 미안해요. 논문입니다. 논문을 읽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매스미디어가 현대사에서 가지는 역할과 기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층적인 다원적인 계층이 있다는 거고 계층 간에 모순과 대립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을 수 있다. 뭐 흑수저 같은 그런 계층이 있죠.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이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 소통을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볼 때 매스 미디어인데요. 여기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라 그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중간에 딱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매스미디어가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매스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말하자면 이론이잖아요.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이고 어떤 사상이고 이념인 셈인데 이것이 이제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조명하고 있어요. 뒤에 내용과 연결시켜 보자면은 이렇게 중요한 매스미디어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홍 기자라는 인물입니다. 자, 좀 가볼게요. 좀. 자, 김창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홍 기자 아는 척 해요. 그래서 홍 기자는 누구예요? 라고 모르는 척은 아니고 기억을 못 합니다. 그만큼 쉽게 잊혀지는 거죠. 자기가 한때 굉장히 많이 떠들었던, 그리고, 기자로서 취재도 하고 또 방송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벌써 까먹은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아, 동오경에 묻혀있던 김창호입니다라고 하니까는 그제서야 이제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김창호 씨가 절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홍 기자가 어떻게 해요? 단돈 5천 원 띡 주면서 혹시 꺼져 라고 얘기를 하고 김창호 씨를 무시해요.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분명히 계층 간의 어떤 소통 또 상호 이해 이런 것들이 매스미디어에서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논문을 자기가 읽었잖아요. 자기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은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그런 세태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 홍 기자라는 인물 또는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전체 어떤 포괄적인 개념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 기자는 어떤 여기선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자기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는 그런 홍 기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김창호는 억울하죠. 그죠? 한때는 영부인한테 초청도 받고 또 서울시장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죠? 자, 완전히 자기가 무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홍 기자가 매스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또 논문을 또 읽어요.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종교나 예술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식으로 매스미디어를 부각시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간 무죄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한다 하면서 매스컴으로 인해서 인간이 소외되고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기울이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 희곡을 통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매스미디어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인간성 자체보다는 사건이나 상업성 뭐 여기에 더 주력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모습을 홍 기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내용이 중략돼 있고요. 중략된 내용은 간단해요. 이제 우선 이제 그 김창호라는 사람은 이제 다시 이제 그 자기가 일했던 광산으로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사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되게 절망에 빠진 상태에서 또 집두절도 없이 이제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되거든요. 음. 그런 어떤 신세를 뒤에 보면은 이불 보따리를 맨 김창호라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단편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또다시 그 매몰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홍 기자가 다시 출동을 해요. 자, 김창호 씨랑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배관공이었던 이호준 씨가 아직 살아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홍 기자는 신났죠. 어, 특종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자기가 지금 보도하는 역할을 맡은 거예요. 어, 마침 김창호 씨가 옆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는 홍 기자가 김창호 씨를 불러 세우죠.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세웁니다. 그래서 김창호 씨가 다시 한번 시청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볼 땐 이 홍 기자라는 사람이 뭐예요? 앞에서는 되게 무시하고 5천 원 주면서 꺼지라고 이랬던 사람인데 또 지금은 와가지고 김창호 씨 하면서 또 김창호 씨에게 막 질문도 하고 또 인터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 걸 통해서 되게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여실히 내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홍 기자가 다시 김창호 씨를 굉장한 사람으로 다시 포장을 하고 그 덕분에 여기서 이제 국역분들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그 대중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단순히 이 앞에 있는 구역분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라든가 여론이라든가 뭐 이런 존재들까지도 전반적으로 구경꾼들 안에 내포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김창호 씨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점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김창호 씨는 어때요? 지금 여기 행동지시문에 보니까 신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받아서 매우 신난 김창호 씨가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른 기자가 와가지고 홍 기자한테 한 말 합니다. 규정말의 내용은 바로 뒤에 나오죠. 방금 인부들이 구출되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도의 내용이 인부가 갱에 갇혀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구출되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방송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죠? 뭐 이렇게 빨리 사건이 종결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그러니까는 홍 기자 입장에서는 김창호 씨가 더 이상 사용 가치가 없어요. 효용 가치가 없어진 거죠. 효용 가치가 없어졌으니까는 이제는 다시 무시해 버립니다. 어, 그러면서 참 싱겁게 끝나는군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질적인 표현을 해요. 사람이 죽을 뻔하다가 구출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또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구출되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라는 내용의 뉴스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싱겁게 끝나는군 하면서 되게 아쉬운 듯한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인다. 뭐 실망감 같은 게 등장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가니까는 자 구경꾼들 뭐예요? 이제는 흥미 없다는 듯 다시 관심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매스미디어의 만의 역할이 아니고 대중들의 관심, 대중들의 태도 뭐 이런 것들도 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창호 씨를 중심으로 볼 거냐, 홍 기자를 중심으로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주제가 좀 양가적으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김창호 씨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제 원래는 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할 이야기죠. 그런데 갱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김창호 씨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은 똑같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역설적으로 좀 희망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절망적이고 매우 힘겨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김창호 씨의 모습을 또 역설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이기도 해요. 자, 마지막에 박효인이 여보 가요 그랬더니 김창호가 뭐라 그래요? 하늘로 가자라고 합니다. 하늘로 가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이제 김창호 씨가 그 매스미디어로부터 관심을 받길 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어, 나는 다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또는, 사람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표현한 걸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하늘로 가서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을 세울 거다. 무슨 기록이 하늘에서 세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늘로 가서 무슨 기록을 세운다는 것이. 어,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불가능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해야만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디어의 어떤 상업적인 속성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김창호의 어려운 처지를 부각하면서 여운을 남기는 결말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대중 언론이 갖고 있는 상업주의 또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들이 특종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사건의 추이, 또 사건의 어떤 심각성
여기에만 열을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구조가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구조들을 보여줘요. 매몰되었다가 구출돼 그러면은 상승하는 구조인 거죠. 그랬다가 다시 돈 다 쓰고 몰락해 되고요. 또 사건이 터지니까 다시 대중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가 사건이 쉽게 마무리됨으로써 다시 대중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이런 어떤 상승과 하강의 모습이 반복되는 구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사용 가치라든가 또 상업적 상품 가치 이런 걸로 변해가고 있는 세태를 좀 풍자했다고나 할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써먹고 관심의 대상이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은 매몰차게 내버리는 그런 우리 감탄고토라는 말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어떤 그 쉽게 변하는 세태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히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고요. 어, 우리 본 재원생 학생들한테는 뭐 구절마다 해석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또 학교 내신을 보려면 또 구절 구절에 대한 해석도 좀 필요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